오늘은 고구려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고구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문서 드린 그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고구려가 시작된 것은, 고구려는 사실 어디서 갑자기 고구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북부여를 이은 것이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여가 제1 북부여 같으면 고구려는 제2 북부여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란 나라가 이름만 고구려를 바꾼 뿐이지 실제로는 북부여가 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북부여와 고구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그 AD 121년 9월에 고해사 단제가, 이분이 이제 그 3대 북부여의 3대 황제입니다. 단제가 붕어하시고 태자 고우루 단제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번조선을 잠시 침입했던 위만이 죽고 그 손자 우거가 번조선 왕에 즉위합니다. 그러면은 요 북부여 해무수 시대를 보면은 해무수가 하나, 해무수, 그 다음에 모수리, 고해사, 고우루, 고드막, 고무서까지 6대 해무수, 북부여의 해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해무수라 하기도 하고 또는 황제라고 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대 고무서의 딸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그 역을 소선호입니다. 소선호. 소선호가 우태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비류, 온조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우태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나니까 그 37살 과부로 이제 고무서 단제의 그 딸로서 과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몽이 20살 주몽이 이 마리, 협보 뭐 이런 부하, 새 부하를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도망쳐 오는 거죠. 거마왕 밑에 있던 대소한테, 거마왕 아들 대소한테 쫓겨서 와가지고 결국은 그 고무서 장군한테, 단제한테 옵니다. 와서 고무서 단제의 딸인 37살 과부와 이 20살 주몽이 눈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아주 그냥 그 열렬한 그 팬이 되니까, 그때 고무서 단제가 보니까 주몽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뭐 아주 영민하고 또 뭐 아주 영웅호걸의 그 기상이 뚜렷하니까 아예 자기 그 딸을 불러서, 소선호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주몽하고 손잡고 이 나라를 넘겨줄 테니까 나를 한번 재건해보라. 그래 뭐 안 그래도 소선호가 마음이 있는 터라 좋습니다, 아버지. 이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선호가 재혼을 한 셈이죠. 해서 그 고무서 단제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주몽이. 그래서 이제 북부여와 고구려가 이어지는 것이 296년에 AD 296년이죠. 그 단군조선이 47분의 단군이 계셨습니다. 그 이제 황제, 단제, 우리 보통 이제 단군이라면 제사장직이니까 단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군 황제, 그래서 줄여서 단제. 그래서 47명의 단제가 계셨는데 마지막 단제가 고일가 단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우측을 보시면은 296년에 8월 15일 고일가의 고조선 47대 단제가 즉위합니다. 근데 이제 44대부터는 국호를 고조선에서, 조선에서 대부여로 이름을 고칩니다. 대부여로 고치고, 그전에는 진안, 만, 번안 하던 것이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군사 지휘권을 3조선이 나눠 가집니다. 그전에는 진안이 전부 다 군사를 통괄하다가 44대부터 대부여로 국호를 고치면서 군사권을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 집권이 약간 느슨해진 그런 상태가 대부여라고 봐야죠. 그러나 대부여를 같이 고조선 안에 포함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제 47대 단제가 고일가 단제입니다. 이분이 이제 290년 8월 15일 날 47대 단제로 즉위를 하죠. BC 280년에 위초고 위나라 사절이 입조를 합니다. 누구에게? 고일가 단제에게. 그러니까 고일가 단제가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이기 때문에 위나라가 입조를 해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276년에 BC 276년에 연나라 그 번조선 연나라 왕이 번조선에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랬는데 그 번조선이 지금 북경 근처에 있습니다. 북경 근처에 있는 번조선 기석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연나라에서 다 이 기록이 이 단기고사나 북부여기에 북외거사 범장이 지은 그 북부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옮겨 적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BC 262년에 해모수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원래 그 고조선에 그 옛날에 그 단군 왕건부터 쭉 내려오는 그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제가 단군 왕검이 그 18대 배달국의 18대 단웅의 5번째인가 6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단군 왕검에도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쭉쭉 내려간 사람이 황제가 되지 못한 아들 중에 내려간 사람이 이제 그 후손이 해무수라는 거죠. 해무수. 그래서 해무수가 탄생해서 고리국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 고리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문서에 좀 나옵니다만은 그 지금의 북경 바로 그 근처입니다. 북경 우측 우위를 고리국으로 합니다. 그 고리국에서 탄생을 합니다. 하고 그 해에 번조선의 기석 왕이 성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기운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BC 239년에 해무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영웅의 그 나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힘이 장사고 무기도 잘 쓰고 이래서 웅심산에서 거병을 해가지고 천랑왕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천랑왕은 자기 스스로 자칭을 하고 아사달로 옮겼어. 아사달이 뭐 흑룡강이냐 어디냐는 아직도 이제 좀 불평합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흑룡강성 그 하얼빈으로 보는 그런 설도 있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논하기라고. 그래서 아사달에 도읍을 하고 이름을 그 당시에 이게 대부여 고조선의 말기는 대부여랬죠. 대부여 시절에 자기 나라를 스스로 자기는 천랑왕이고 북부여라고 이름을 자기가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여를 건국하고 자기가 천랑왕으로 자칭하는 이 해무수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 고일가 단제보다도 사실은 실세였죠. 아주 싸움도 잘하고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일가 단제의 그 황권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C 238년에 고일가 단제가 뭐 이렇게 해무수가 말이지 자기한테 명도 안 받고 스스로 천령왕이라 하고 북부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러니까 소위 이제 이 단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오가를 모아놓고 뭐 마가, 우가, 저가 이렇게 오가를 모아놓고 회의를 한데 내가 도저히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릴 수 없으니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오늘부로. 그리고 산을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가가 공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로마 시대의 공화 정처럼 그런 상태가 된 상하고 이제 이 고일가 단제는 산에 올라가서 산신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호랑이 끼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산신각이 있죠, 그죠? 그분이 사실은 마지막 단제, 그러니까 47대 고일가 단제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절에서는 이렇게 모셔놓고 산신각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끼고 있는 할아버지 늘 보이죠,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백성들이 그래도 고일가 단제를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분이 계셔야 된다 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산신각을 절마다 지어야 신돌이 오게 됩니다. 신돌이 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단체입니까? 종교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되는데 비즈니스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많이 오려면 무언가 참 그 사람들 주는 모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고열과 단제가 황제를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서 산신이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산신각을 절마다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238년에 당군 조선이 2096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고 오가의 공화 정치가 6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해무수가 웅심산에서 자기 수천 병사를 끌고 수만 병사를 끌고 와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대부여 고열과 단제가 올라가고 텅 비어 있는 귀족들이 모여 있는 오가의 그 성 근처 와서 진을 치고 성을 쳐부시지 않고 그 앞에서 오가의 귀족들의 그 대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 성 칠 수 있는데 안 친다. 왜? 내가 고조선 이 대부여인 원조가 고조선이고 고조선의 단구 왕감에 내가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 이웃 사촌을 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오면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온나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들이 회의를 해갖고 그래 기왕 이래 될 바에는 우리가 공화 정치를 해보니까 이것도 뭐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무수한테 우리 계속 예우를 받고 넘기자. 이렇게 해서 해무수를 당군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해서 북부여가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232년에 해무수가 오가와 만백성 추대로 북부여의 초대 단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부여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1년에 번조선의 그때는 이제 번조선은 여전히 그 기씨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비가 성하고 아들 기준이 즉위를 해서 번조선을 다스립니다. 즉 해무수의 북부여 밑에서 번조선, 막조선이 조금씩 계속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해무수한테 모든 군사권이 사실은 80%가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열과 당국 때는 거의 막조선, 번조선이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해무수가 딱 되고 난 뒤부터는 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 번조선과 막조선. 그래서 번조선의 아들 기준이 즉위해가지고 이때가 바로 이제 진나라 영정이 중원을 통일하고 시황제로 즉위를 하는 그런 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20년에 7월 해무수가 336간으로 추정되는 그 천안궁을 낙성을 합니다. 그리고 BC 206년에 진시황이 죽고 그다음에 공제가 즉위하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진나라는 망하죠. 그리고 202년에 한나라 유방이 이 진나라 공제를 멸하고 한나라를 건국합니다. 건국하고 그다음에 BC 195년에 그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한나라 유방한테 이제 밑비 갖고 이걸로 이제 소위 말해서 해무수에 와가지고 몸을 어탁합니다. 그런데 해무수가 이 위만의 상을 보니까 이게 뒤에 반골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못 살 놈이다 해가지고 망명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 친구가 위만이라는 놈이 어디 가냐면 번조선 기준한테 가갖고 야 내가 말이지 저 한나라 유방을 잘 아는데 그놈이 쳐들어오면은 그놈들 군사들 다 알고 작전을 다 하니까 나를 세워라. 그럼 내가 그 한나라 유방을 막아줄게. 이렇게 기준을 설득을 합니다. 그 기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자기는 한나라 유방의 전술을 모르는데 위만은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속아서 위만에게 소위 모아서 국토 경비대장을 맡깁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조선 기준왕에게 그 박사에 임명하고 경비대장을 맡깁니다. 내기인데 그리고 또 그 해에 낙랑국의 최숭이 막조선의 왕금성에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에 이 해에 해무수가 붕어하고 그다음에 태자 모술이 2대 단제가 즉위합니다. 북부의 2대 단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BC 194년에 이 국토수비대장을 맡기는 위만이 자기한테 정예부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년 딱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철저히 자기 말 딱 듣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바로 번조선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기준을 쫓아냅니다. 기준은
바다로 망명하고 위만이 번조선 왕의 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놈들이 바로 이 위만 조선이 우리나라의 시초다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그 바로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2700년 된 그 천조 대신을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는 전부 다 가짜다. 그리고 너희는 위만 조선부터 시작됐다. 너희들 처음부터 식민지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0년에 모수리 2대 단제 해무수의 아들 보수리가 부흥하고 그의 아들 고해사 단제가 3대 단제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28년에 고해사 단제가 보병, 기병, 만명으로 위만을 남해성에서 대표시킵니다. 그래도 아직 위만이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121년 9월에 고해사 단제가 부흥하고 태자, 고우로 4대 단제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때 위만도 또 죽습니다. 죽고 손자 우거가 번조선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위만이 반란해가지고 차지한 게 194년이죠. 그래서 위만과 위만 손자가 통치한 것이 86년밖에 안 됩니다. 86년밖에. 그러니까 그 번조선을 86년 통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최초로 올려놓았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어느 도단이죠. 그 다음에 그 117년에 고두로 단제가 정예군사 5천으로 해성에서 우거를 맹공합니다. 그리고 108년에 한무제가 명나가 북경 왼쪽 땅을 말합니다. 명나를 노략질하고 우거를 공격하자 고열가 후손 이 고두막이 이제 이 고열가의 그 47대 단제의 그 후손이 고두막이라는 그 위대한 또 장수가 있습니다. 이 고두막이 바로 동명왕입니다. 동명성왕 내지는 동명왕입니다. 우리는 고주몽을 동명성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책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 고두막 장군이 동명왕을 자칭하며 어병을 일으켜서 한무제를 물리칩니다. 근데 이때 어느 시기냐면요, 그 한무제가 이제 천하에 제패를 해보려고 나섰는데 이 한무제가 이 고두막 장군한테 바로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한나라 군사들이 고두막 동명왕의 깃발만 보면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다 보니까 싸움만 하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면 깃발만 보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마천 사기 115권의 조선열전에 보면은 우거와 성기는 번조선의 그 채라는 사람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무제가 보낸 군대 장수들이 죽인 게 아니고 내부에서 번조선 채가 죽이고, 그러니까 이 채는 이제 고두막의 도움으로 이 우거와 성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번조선이 분국대에 가서 채 남양, 참해 회정, 협해 팽주, 엄해 추저 이 4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니까 고두막의 도움으로 채가 우거와 성기를 우거는 위만의 손자죠. 성기는 우거의 아들입니다. 이걸 죽였으니까 바로 우리 번조선 내에서 위만의 그 자식들을 손자를 다 몰아낸 것이죠. 몰아가지고 원래 번조선 기준 왕이 통치하던 때 그 귀족들이 다시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사군이 완전히 기획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한무제가 대노하여 처벌을 합니다. 이거는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육군 사령관 순채, 그다음에 추가 파병된 위산 공손수는 능지 처참되고, 이걸 그 사마천의 사기는 뭡니까? 거혈 처형했다. 거혈. 그러니까 말 네 마리로 사람을 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이 거혈이죠. 거혈을 처형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 한무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군대들이 가게만 가면 뭐만 보고 고두막 장군 깃발만 보면 도망가니까 이건 창피스러운 거죠. 그래서 또 해군 사령관 누선 장군은 이거는 자기 그 친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마 못 죽이고 관직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한사군은 아예 설치를 했다 못했다?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국은 원래 번조선 기준에 그 귀족들이 다시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몰아내고 죽이고 찾았기 때문에 원래 번조선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사실은 한사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완벽한 번조선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사군은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한사군이 이제 뭡니까 한무제가 사마천에게 야 이거 제대로 잘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요걸 다 적었어요. 요거 다 적고 나중에 한 줄 해놨어요.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요 한 줄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사군을 설치하였다고 그게 뭐 한사군이 어디 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요 한 글자만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요것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넣어놨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가의 양심이죠. 한사군을 설치 못했는데 억지로 설치했다고 쓰라니까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사마천도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그 역사책을 고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마천 사기의 서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과연 하늘이 있는가? 하늘이 있으면 왜 올바른 일을 하는 나에게 그 불화를 자르는 궁형을 주고 아부 잘하는 저놈들은 호의 호락하게 만드느냐라고 사마천 사기의 서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과연 하늘이 있는가? 얼마나 비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사군은 설치했다 한 줄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를 넣어놨던 거죠. 왜? 사마천은 사가였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이 강단사학자 이병도를 비롯한 강단사학자는 무엇을 보고 했다? 바로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그 한 줄,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마치 그 평양에 뭐가 있고 그렇게 그야말로 점재현 선사비라는 것을 평양에 가면 그 들판에 아무런 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씨 류 금소련왕님이 다녀간 뒤에는 비가 하나 생기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낙랑국에 대한 기록이 좀 있는 이상한 비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는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이만희씨 류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C 106년 동명왕 고두막이 경문을 전하고 5천 명으로 한무제를 대표시키고 구리하가 이제 어디냐면요. 구리하가 이제 북경을 흐르는 강이 북경이 이랬으면 북경의 오른쪽을 흐르는 강이 조하입니다. 조하. 지도에 보면 조하. 근데 그 조하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조선할 때 조자죠, 그죠? 그다음에 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엔 조선하였는데 지금은 조선하인데 조한데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옛날은 조선하였어요. 네, 조선하. 왜? 고조선이 지배하는 땅에 흐르는 강이니까 조선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가 구리하입니다. 구리하. 구리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구리하입니다. 이쪽이 구리하입니다. 그러니까 구려는 뭡니까? 구려는 고구려를 생략한 말이죠. 원래 고구려를 구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넘어가고. 그래서 구리화 건너 요동 서안에 진출합니다. 동명왕이. 그러니까 한무제의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한무제는 아예 전쟁터도 나오지 못하고 왜 동명왕한테 죽을까 봐 나오지도 못하고 밑에 장수들 보내갖고 깃발만 보면 도망가 버리니까 주 이 구리화까지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87년 10월에 4대 고두로 단제가 붕어하고 동생 헤브루가 즉위하고 고두막에 그러니까 이때는 고두막은 여전히 뭐였습니까? 여전히 그 왕이죠. 왕이니까 동명하죠. 동명하니까 단제가 아직 못 됐던 거죠. 동명한데 이 고두로 단제가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뭡니까? 즉위를 하거든요. 즉위하니까 고두막이 가가지고 동명성왕이 야 지금까지 한나라 군대고 다 내만 보면 도망가도 내가 이 위대한 북부위를 지키고 있는데
네가 무슨 왕 단제냐? 네가 좀 참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가스번으로 이 헤브루가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동부여로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86년에 이제 고두막이 그러니까 이제 동부여로 헤브루가 가버리고 없으니까 자 자기가 이제 단죄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만 군중을 이끌고 입성하여 5대 단죄에 즉위합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한나라 한무제 군대도 다 쫓아냈죠. 그 이 북부여를 지키는 이 동명왕을 동명성화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대환호 속에 입성을 하면서 그 단죄로 즉위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그야말로 북부여가 다시 한번 해무수 이후에 크게 이름을 떨치던 그런 위세를 떨치는 그런 한나라를 아주 위축시키고 한나라를 벌벌 떨게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제후로 봉해버립니다. 동부여의 제후로 봉해버리고 그리고 80년에 해무수의 차남 고진의 손자인 고모수가 하백녀 유아 부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무수의 차남이 고진인데 고진의 손자가 고모수인데 이 고모수가 하백녀 유아 부인을 만나가지고 유아 부인이 이제 주몽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고모수가 어디 가버리고 이 헤브루가 유아 부인을 궁으로 자기 동부의 궁으로 가스본 궁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79년 5월 5일 날 고주몽이 동부여 분릉에서 탄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탄생 설화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항선 역사는 지금 역사를 적은 그 책은 무조건 뒤에 기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단고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거는 다 기와 사로 끝나죠. 이건 절대 이거는 설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화는 뭐 용제총화 이런 식으로 화를 붙입니다. 화를 붙이니까 화는 이 기와 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야사라는 거죠. 야사지만은 기와 사는 분명한 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환단고기나 북부여기 그다음에 이런 조대기 이런 걸 놓고 강단사학자들이 위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학자로서의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본은 왜 기와 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위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아주 그야말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고두막 그래서 고주몽에 대한 그 탄생 설화가 뭐 나와서 애를 뭐 그 알에서 나왔다든지 애를 뭐 저 돼지 우리에 뭐 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설화가 있죠. 뭐 그거는 무시하고 이제 정사로 기록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60년에 고두막 단제가 동명성왕이 붕어하십니다. 붕어하고 고무서 태자가 육제 단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8년에 이 이제 고주몽이 이때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가지고 누굽니까? 둘째 애를 배에 놓고 이제 도망을 하죠. 대소한테 쫓겨서 쫓겨서 이제 오이 말이 협부와 같이 고무서 이 단제 6대 단제한테 가서 이 아까 말씀드린 소순호 37살 소순호가 눈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재혼을 합니다. 둘 다 재혼을 하는 거죠. 원래 원 부인이 그 동부에 있었죠. 있어가지고 놔두고 이제 또 와서 도망와가지고 그 두 번째 결혼을 하는 소순호와 다시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무서 단제가 뭐 워낙 고주몽이 훌륭하고 영웅이니까 아주 그냥 서슴없지 않고 이 자기의 그 황제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붕어하고 이때 고주몽이 그 6대 고무서를 이어서 7대 단제가 북부의 단제가 돼야 되는데 나라 이름을 구려로 고칩니다. 구려로 고치고 고구려가 아니고 원래는 구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아니라 단제가 아니라 태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주몽이 왜 구려를 했을까? 그러니까 구려를 보면은 고구려의 그 8대 왕이 왕망입니다. 왕망인데 이 중국에는 왕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8대 왕이 신대왕입니다. 고구려의 8대 신대왕인데 이 신대왕이 왕망입니다. 근데 이 왕망이 똑같은 시대에
삼국 사기에서 뭡니까 그 사마천의 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중원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원을 통일하고 나라 이름을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이라 했다. 또는 어떤 한자는 뭐 신이라 했다. 이렇게 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똑같아요. 시대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망이 그러면 실제로 그 고구려의 8대 이때까지는 구려라고 했습니다. 구려라고 하는데 구려의 8대 신대왕 왕망이 어떤 애냐면 바로 이 중원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조선, 막조선, 뭐 번조선, 막조선 이래 있었다 합시다. 그다음에 뭐 이 진조선이 여기까지 지배했는지 그거는 뭐 차후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만을 지배했는데 이 사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부여가 있었음에도 번조선과 막조선이 여전히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왕이 힘이 없으면 밑에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정권을 잡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신대왕 구려 8대 신대왕 때도 이 주몽이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장수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역사에 보면은 8대 왕망이 이 번조선과 막조선의 장수를 차례로 격파하고 중원을 통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 였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 왕망인데 그 중원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구려해서 고주몽 고자를 붙여서 고구려로 이름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8대 신대왕 때 왕망 때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망이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중원을 통일한 왕망과 비슷합니다. 아주 연대도 비슷한데 바로 이 부분도 아마 사마천이 차마 양심이 있어서 다 못 고치고 왕망은 따오고 신나라 신자, 이 신대왕 신자 따와서 국호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8대 신대왕 왕망이 이 중원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고주몽이 이 그야말로 북부여를 강성하게 해서 아주 중원을 700년 동안 강력하게 통치를 했다. 이 기록이 어디 있냐면은 그 사마강의 자치통감 187쪽에 보면은 중원의 본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이 복건성이 있죠. 이 대만 앞에 이 복건성에 외가 있었답니다. 요게 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외 네 나라가 중원에 본류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뭐 한나라니 이런 나라는 뭐냐? 진하다. 진하다. 뭐 이렇게 나자를 그래서 진하. 그러니까 진하에서 차이나라는 그 인도 차이나 뭐 이렇게 진하 가지나라는 뜻이죠. 이 가지지자, 가지지자. 그 본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외 그리고 자기들은 가지나라다. 이렇게 자치통감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고구려가 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을까? 그래 그게 이제 이거 보면 고구려의 주력은 철갑 중무장 기병이다. 요거는 동아일보에 난 그 기사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 그 능히 보면은 아주 멋진 이 고구려의 철기군이 나타납니다. 이 고구려의 철기군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얼굴을 이제 철모를 싹 내리면 얼굴도 완전히 가려지고 말은 완벽하게 철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이 철기군이 왜 위대하냐면요. 그 당시에 그 유럽과 그다음에 그 수나라, 당나라는 한나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철기군이 있습니다만 그 철기군이 통갑옷으로 돼 있어. 통갑옷. 그러니까 몸에도 통갑옷이고 말도 통갑옷입니다. 그러니까 통갑옷이니까 유연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세 기사들 보면은 마주보고 이렇게 돌격하면서 쫙 가서 탁 치고 떨어지면 뭐 죽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반해서 이 고구려의 철기군은 이렇게 수많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겹겹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아주 유연하고 옆으로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자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철갑옷이었습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나라와 고구려가 싸우게 되면은 이 500기만 철기구에 앞장서면은 한나라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부드러운 갑옷을 입은 놈하고 통갑옷을 입은 놈하고 그건 뭐 벌써 뭐 뻣뻣한 로봇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인간이 싸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철기구는 앞에 500기만 앞에 앞장서면은 어디다?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대륙 전체를 고구려가 휩쓸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지 호태왕, 우리가 광개토 대왕은 잘못된 겁니다. 광개토지 호태왕, 광개토지, 자, 광개 열개자, 토지, 호태왕. 자, 그러니까 광개한 토지를 개척한 아주 훌륭한 태왕이다. 이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토지를 개척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거의 이 유라시아 대륙과 그 당시에 이어진 이 카나다 땅까지 그냥 가는 데 가다 이 철기군으로 다 휩쓸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는 이 철기군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막았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책이 뭐 중국의 뭐 한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이 고주몽이 나타나서 이 철기군을 만든 뒤로부터는 잽도 안 됐어요. 잽도 안 됐어요. 예. 여러분 그 위대한 우리 고주몽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그 고주몽은 아주 집요하게 자기 밑에 장수들을 독려하고 또 모든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훌륭한 이 철갑옷, 부드러운 철갑옷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철갑옷 덕분에 그야말로 고구려는 700년 동안 중원의 패자로서 당당하게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뭐냐면요. 나는 지금 마지막 인쇄물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지금 현재 강단 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구다는 것을 단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바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구당서, 신당서 책 중에서 구당서의 배구전, 그러니까 구당서의 황제에 대한 기록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재상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앞서 배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배구가 바로 중국의 자기들이 말하는 수나라, 당나라의 양대의 기족을 지낸 아주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양쪽에서 재상을 지냈다면은 이 실력과 소위 말해서 임기응변과 그 양반의 이 재주가 뛰어났겠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당서의 배구전입니다. 배구전. 그러니까 배구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삼국시대에 뭐 제갈공명 정도 되는 아주 실력 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양반이 뭐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에 앞에선 이 철기군 앞에서는 조족지혈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구라는 사람이 그래도 저거날에서는 좀 똑똑해가지고 이 배구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배구 그 첫머리에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그죠? 그 배구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가문에 보면 뭐 하동 관희인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을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시간상 마지막 부분만 3분의 1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년에 그 재행 동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양제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수양제가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래서 쭉
쭉 내려가면 이제 수양제가 이제 행차를 한 거죠. 행차를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그 돌고래 막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수양제하고 배구가 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종제, 순우, 한북. 그러니까 종제라는 것은 뭡니까? 황제를 따라서 이 말이죠. 종제, 순우, 순방을 하였다. 그러니까 배구가 황제를 쫓아서 같이 순방을 한 거죠. 어디로 했습니까? 한북, 추운 북쪽 지방으로 순방을 하였다. 그 다음에 행, 계민가한장. 자, 보십시오. 그 돌고래 계민칸을 계민가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행, 계민가한의 장막으로 행차를 하였다. 이 행은 무슨 말입니까? 황제가 가실 때는 꼭 행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계민가한의 장막에 행차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때 고려, 이때 고려는 뭡니까? 고구려겠죠. 고구려를 구려 이렇게 다 씁니다. 고려, 고려 유사, 고려에서 파견한 사신이 선통우 돌궐, 먼저 돌궐하고 선통 서로 회담을 하고 있었다. 그 장막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돌궐 계민간의 장막에 딱 들어가니까 누구하고 수양제와 배구가 딱 들어가니까 뭐가 고구려의 사신이 먼저 와서 돌궐의 계민간과 속닥속닥 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고려 유사 선통 우 돌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민간이 불감언, 감히 감추지 못하고 은폐죠. 은은 은폐다는 뜻이죠. 불감은 감히 은폐하지 못하고 인지견제, 고구려의 사신을 팔을 끌어서 견제 수양제에게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양제가 그 당시 좀 잘 나가는 방귀 끼는 놈인데 돌궐의 계민간에 이게 좀 고려 사신 숨겨놓고 이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네. 해서 이제 손을 끌어서 견제 황제에게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왈. 자, 이 구자가 뭡니까? 배구의 그 이름이죠. 배는 성이고 구가 이름이죠. 구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는 뭡니까? 황제에게 말씀 올린다 할 때 주를 쓰죠. 주왈 황제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거는 이제 구당서이기 때문에 자기의 황제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그 이야기죠. 구당서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양제가 아니라 당태종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주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고려 지지는 고구려의 땅은 이 말이죠. 고려 지지는 고구려의 땅은 본시 고죽국야 고죽국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잠시 여기 보시죠. 예. 자, 이 고죽국이 어디냐? 자, 보십시오. 고죽국이 여기 바리만 아닙니까죠? 바리만 여기 북경이 있습니다. 북경. 바로 북경 우측에 진앙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경을 포함한 여기가 고죽국입니다. 고죽국. 여기가 뭐가 있냐면 백이 숙제가 수양산에서 나물 묻고 안 나오고 그냥 죽었다는 그 수양산이 있는 곳이 바로 고죽국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고려 지지는 고구려의 땅은 본시 뭡니까? 고죽국 땅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배구가 당태종에게 진상하는 말이죠. 주왈 바로 황제에게 보고드리는 말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황제에게 그 제1제상이 황제에게 보고할 때 엉터리로 보고하겠습니까?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죽죠. 그러니까 바로 고죽국 땅이 고구려의 땅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지지요. 그 다음에 주대, 주나라 때는 주대는 봉기자, 기자가 거기에 살도록 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어디, 자 지금 잘 보시죠. 주나라 때에는 기자를 여기다가 봉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자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 거짓말이죠. 완전히 생 거짓말이에요. 바로 이 고죽국 땅에다가 주나라의 기자를 봉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뭐죠? 분위 3군. 바로 한나라 때는 3군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한 3군이 있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예? 여기 있었을 가능성이 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의 설명에 의하면 한 사군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실패했던 거죠.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이 배구란 놈이 이 당태종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한나라 때는 이게 3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한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배구가 사실은 당태종한테 아부하면서 그 사마천에 있는 사기를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위작하는 겁니다. 위작해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여기서 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 한반도하고 만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한시에는 3군으로 분리되었고, 또 진시, 이 진대는 역소 요동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요동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여기를 요동반도로 하고 앉았죠. 그죠? 예? 요동반도. 그러니까 요동이란 말입니까? 요하에 뭡니까? 동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하가 지금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요하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던 거죠. 여기. 북경 왼쪽에. 아까 북경을 요로 흐르는 강이 조하였죠. 조선하였죠. 여기 구리하였죠. 여기가 요하예요. 요하. 그러니까 요동이니까 요쪽이 되는 거죠. 여기가 고죽국인 거죠. 아시겠죠? 예, 지금 강단사학자 얘기하는 건 완전히 배구가 강단사학자를 갖다 아주 깨트리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말을 잘 해놨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진대는 역소 요동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내, 불신,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금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불신, 우리의 신이 뭡니까? 신하죠. 이 고구려가 우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자, 잘 보십시오. 금내 불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고려. 여기 말하는 고구려를 말하죠. 고구려가 지금 우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즉, 이 고죽국 땅이 우리의 신하이다, 아니다?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신하 땅도 아니고, 우리 신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구려도 우리 신하가 아니요. 그 고구려의 고죽국 땅도 우리의 신하로 자칭할 수 있는 우리 황제 땅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지금 강단사학자들의 거짓말이 다 이제 하도 공부를 안 했으면 이 고당서 배구전 요거만 읽어봤어도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못 할 텐데 요것도 못 읽어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열위 외역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영역에 우리 그 당나라 영역의 바깥에 있습니다. 이 말이죠. 열위 외역. 분명히 고구려는 신하도 아니요. 또 그 고죽국 땅도 우리 황제의 땅 바깥에 있습니다. 이 말이죠. 정치 바깥에. 그 다음에 선제 옛날에 그러니까 당태종의 아버지 말이죠. 선제가 당태종의 아버지가 욕정지구이 정벌을 하고자 하였다 이런 거죠. 왜? 우리 신하로서 안 나오니까 우리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선제 당태종의 아버지가 정벌을 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단이 양경 불초. 그런데 양경이란 장수가 불초하여 그 다음에 출사무공. 출정을 했지만은 뭐가 없다? 공이 없었다 이 말이죠. 공이 없다. 즉 당태종의 아버지가 양경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고구려를 쳤는데 공이 있다 없다?
실패했다, 졌다 이거죠. 왜? 누구한테 졌겠어요? 바로 이 철기군한테 깨진 거죠. 예. 깨져서 그래도 저끼리 뭐 꿍당꿍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깨지고 나서도.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까지만 해서 이 배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뭡니까? 즉 원래 고구려 땅은 고죽국 땅이고 고죽국은 우리의 신하도 아니고 한나라 때는 상군이었고 주나라 때는 요동에 속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우리 땅으로 우리 신하로 복속시키도록 좀 이 고구려 사신에게 잘 좀 설득해서 고구려 태왕한테 가서 앞으로 우리한테 좀 우리 신하가 되지 않겠냐라고 한번 설득해 보십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럼 무슨 이야기다? 고구려는 전혀 당나라의 신하 나라도 아니고 당나라가 감히 어쩔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당나라 군대가 세가지고 쳐들어갔으면 지금 이 고구려 사신을 잡아서 가두고 쳐보십시다라고 배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바로 요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이 철구군이 겁이 나서 살살 사신에게 살살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신을 감히 또 그러다가 좀 불경스럽게 해놨다가 이 철구군이 쳐들어오면 자기들 목숨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구려가 막강한 철기군을 가지고 당나라를 수나라를 지고 늘었다. 그래서 바로 모택동이 북경 도서관에 사설을 하면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사마천의 사기와 사마강의 자치통감이야말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마강의 자치통감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중원의 패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라는 그 고구려라는 말이 바로 이 철기군으로서 합당하게 정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